쿠로사이가 록스를 멀리 날려버린 뒤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록스를 마무리 지으려 했고, 록스는 미소를 지으며 과연 지상 최강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다운 자신감이로군. 자연계 악마의 열매 핵 열매를 먹은 핵인간 쿠로사이. 하지만 능력만 믿고 설쳐대는 놈들의 최후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 신세계에서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결코 무적이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쿠로사이는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으며 애송이가 핵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록스에게 다가와 뉴클리어 펀치를 사용하여 록스를 공격했고, 록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로사이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핵 열매의 위력은 워낙 강력했기에 록스는 여파만으로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되었고, 록스는 조금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은 뒤 배양색 패기를 검기와 함께 방출시켰고, 쿠로사이는 곧바로 록스의 검기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록스의 검기는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쿠로사이의 방어를 피해내며 쿠로사이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쿠로사이는 제법 신기한 기술을 쓰는 녀석이군. 아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녀석이지만 이 정도 실력과 잠재력이라면 반드시 훗날 세계를 호령할 대해적이 된다. 해군 대장으로서 오늘 싹을 잘라주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하며 단번에 록스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쿠로사이는 록스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켰고, 강력한 핵 에너지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졌으며 주변의 생명체가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강력한 일격을 준비했고, 잠시 후 록스와 쿠로사이의 기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폐양색 패기가 쿠로사이의 능력마저 뛰어넘는 데 성공하며 록스의 패기가 쿠로사이를 덮쳐버렸고, 쿠로사이는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냈고 성지 마리조아의 구석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매우 멀리서 날아온 쿠로사이를 보며 기겁하며 히 해군대장이 쓰러졌다이, 더 강력한 노예를 데려와라이 라고 소리치며 해군대장조차 그저 하나의 경비견으로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쿠로사이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보하하하, 꼴이 말이 아니군 해군대장 쿠로사이. 세상은 확실히 잘 만들어져 있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록스는 훗날 이 말을 자신의 견습선원 카이도우에게 들려주었고, 카이도우는 이 말에 영감을 받으며 루피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타 해적들과는 다르게 잔인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졌기에 쿠로사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쿠로사이를 공격했고, 쿠로사이는 목숨을 잃을 만큼의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록스는 쿠로사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체력이 남은 듯한 모습을 지으며 보하하하하, 이제 누가 날 막을 수 있지. 너희들이 자랑하는 해군대장조차 내 앞에 무너졌다 라고 말했고, 천룡인들은 기겁하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앞다투어 록스에게서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바벨이 록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바벨은 초인계의 악마의 열매 자석자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록스의 몸을 구속시켜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벨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이후 고작 그 정도로 날 막지 못한다고 라고 소리친 뒤 순식간에 검기를 방출하며 바벨을 공격하였고, 바벨은 단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록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 중인 천룡인들에게 접근하여 천룡인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검게 변했으며 록스의 주변에 마법진 5개가 나타났고 엄청난 패기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바벨은 피를 토해내며 오로성들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엄청난 패기와 함께 오로성 전원이 나타났고 록스는 순간 몸이 굳으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세터는 무너진 마리조아를 바라보며 록스 D700 신세계에서 꽤나 이름을 떨치던 놈인데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는진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곧바로 초대기철을 뽑아들며 애송이가 감히 성지에 침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바벨에게 쿠로사이를 급히 의무실로 옮겨라. 해군대장은 세계정부의 귀중한 전력, 이런 곳에서 개죽음을 맞게 놔둘 순 없다 라고 말했고, 바벨은 알겠습니다 라고 소리친 뒤 쿠로사이를 데리고 의무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쿠로사이는 조속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고, 록스는 데뷔 전부터 해군대장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적이 됩니다. 록스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오로성을 바라보며 보하하하하, 개개인이 가진 힘만 하여도 정점급 해적들을 뛰어넘는데 그런 괴물이 무려 5이나 나타나다니 역시 세계정부인가 라고 말했고, 피터는 400년 전 그 사내와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화가 통할 타입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자격도 부족한 남자일세 그 사내는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명실상부 시대의 정점,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던 저런 잡종과 협상의 여지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록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록스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보하하하하, 세계의 끝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하긴 이 정도 남자들이라면 세상의 정점에 선다는 건 납득이 가는군. 이 녀석들을 모조리 격파하려면 최소 넷 이상의 동료가 필요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록스가 강력한 동료들을 영입하는 동기가 되며, 록스는 하랄드, 흰수염, 빅맘, 시키를 영입하며 오로성의 대항마로 낙점하였으며 그 외에도 카이도, 왕직, 음부, 캡틴 존, 스튜시, 글로리오사 등 강력한 동료들을 영입하며 세계의 패권을 지기 위해 록스의 적단을 결성합니다.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록스에게 다가가며 록스디치백 실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마 해군본부 최고의 전력 해군대장을 살해하다니 라고 말했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그 녀석 결국 죽은 건가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홀로 오로성을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록스 혼자 오로성을 상대할 수는 없었고 나스로는 칼을 뽑아들며 애송이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군. 네 녀석 혼자 우리에게 덤비는 건 자살행위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하여 록스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의 전원이 오로성 전원의 머리에 울려 퍼졌고, 오로성 전원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동을 멈추었고, 록스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들을 바라봅니다. 이무는 오로성 전원에게 록스디치백을 허의 옥자로 불러들여라 라고 명령했고, 오로성들은 전원 매우 당황했지만 우선은 이무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록스디치백, 네 녀석을 뵙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 순순히 따라온다면 개죽음은 피할 수 있을 터 라고 말했고, 록스는 세계정부의 절대적인 권력가들인 오로성, 그놈들이 존칭을 하는 상위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한 뒤 흥미를 느끼며 오로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록스는 오로성과 함께 꽃의 방으로 향합니다. 록스는 판게아성 내부의 꽃의 방에 들어섰고 잠시 후 이무가 모습을 드러내며 꽃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록스조차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패기에 위축되며 온몸이 저릿저릿한 기분을 느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무를 바라봅니다. 한편 성지 마리조아는 록스와 하랄드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마리조아에 머무르던 근위병들은 사태를 수습하며 국왕 5명이 피습 유괴당했다. 유괴 사건이다. 범인은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성이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젊은 시절의 갈링이 나타났고, 갈링은 호들갑 떨지 마라. 친위자 중 한 명은 사라졌고 거인족의 왕 역시 더는 난동을 피울 남자로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록스는 허의 옥자에 착석한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가 세계정부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소름이 돋았다는 표정으로 이무를 바라보며 보하하하하, 세계정부의 왕이 존재할 줄은 몰랐군. 확실히 가맹국들의 왕들의 죽음은 큰 사건인가. 세계정부의 왕이 친이다 초대를 해주고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무는 왕들의 목숨에는 관심조차 안 보이며 나비를 바라보며 왕들의 목숨 따위 무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록스는 꽃의 방에 걸터앉으며 그런 것 같네. 근데 성지는 대소동이거든. 나는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어이, 세계정부의 왕, 세계를 걸고 데비백 파이트를 해보겠는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사족이 길군. 무가 네 녀석을 이곳에 불러들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네 녀석의 아내 마샬디 에리스의 특수한 능력이 필요해서다 라고 말했고, 록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런 시시한 이유였나. 세계의 왕이나 되는 남자가 생각보다 구질구질하군 이라고 소리쳤고, 군코는 표정을 구기며
이무님께 저런 식이면 살아남기 힘들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무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결정은 이 녀석이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무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세계다 라고 말했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그렇다면 내 대답은 노다. 누구라도 날 굴복시킬 순 없다고. 차라리 꺾여 죽는다면 모를까 라고 말하며 록스와 이무의 대화는 결렬되어 갑니다.